그냥 고양이가 동물이 싫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치워달라.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으세요. 민원 해결에 의한 산발적인 TNR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고양이를 내쫓거나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의 교육 차원에 사람과 같이 공존한다는 그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시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최근 길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하죠. 동네 어디를 가든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길고양이가 우리 곁에 살고 있는데요. 박혜영 PD, 길고양이는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하게 된 건가요? 네,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고양이가 처음 들어온 때가 삼국시대라는 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면서 쥐가 법당을 다니지 못하도록 고양이를 함께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5, 6세기경의 가야토기에 지붕에 올라간 고양이가 쥐를 노리는 모습이 묘사돼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온 동물이 바로 고양이입니다. 예, 역사로 보나 개체 수로 보나 강아지와 더불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 바로 이 길고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고양이라는 피해가 최근에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길고양이가 쓰레기를 더미를 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길고양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사건을 계기로 길고양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길고양이가 어떤 피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8일 오후 4시 무렵 경기도 용인에 사는 초등학생 A군은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과학 시간에 배운 낙하 실험을 해본다며 벽돌을 던졌다. 그로 인해 아파트 아래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맞아 숨지고 이를 돕던 20대 남성도 크게 다쳤다. 초등학생의 부주의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고양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후배든 뭐든 누구 간에 다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번에 그 용인 캣맘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음이 아프겠다. 너도 같은 캣맘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는 말지언정 밥은 못 주더라도 그냥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그냥 그 아이들을 쫓지만 말아달라고 그 부탁은 항상 드려요. 다행히 이번 용인 캣맘 사건은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건이 초등학생의 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길고양이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각은 동물이 길거리에서 잠자리도 좋지 않은데 먹이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하다,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입장과 다른 한 가지 입장은 유해조수,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존재로서 파악하는 입장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최근에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캣맘 관련해서 이제 그 사건이 큰 사고가 있었고 우리 사회의 그 감추고 싶은 한 단면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던 길고양이에 대한 불만이 캣맘 사건을 계기로 쏟아졌다는 것이다. 보통 길고양이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정말 처음 생각했을 때 지저분한 거, 이렇게 또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거,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 먹는 음식물, 그 봉투를 찢어서
그 음식물을 먹고 그 지저분한 음식물을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을까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들 많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양이 밥 주는 캣맘들이 밥 주는 것조차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실제 민원 사례로 어떤 내용이 접수되고 있을까? 우린 길고양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를 찾아 자세한 민원 내용을 들어봤다. 길고양이 관련 주로 민원은 그 발정기가 되면 이렇게 울음을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또 고양이들은 자기네들 영역을 확보를 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역 싸움할 때 일어나는 소음. 그리고 이제 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런 주변 환경이 좀 지저분해진다는 그런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고양이가 동물이 싫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치워달라.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으세요. 하지만 길고양이가 있어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길고양이 때문에 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길고양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는 이제 쥐로 인한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60, 70년대에 비해서 이제 도시에 쥐 문제는 이제 거의 이렇게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부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렇게 이제 주택가 외지에 쥐들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목격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쥐가 있는 곳에는 사실 고양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있는 곳에는 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고양이는 그냥 야생에서 살고 있죠. 뭐 스스로 뭐 먹이를 찾아다니고 구석진 곳에 은신하고 있고 또 야행성이라서 밤에만 좀 움직이고 뭐 이러는 동물들인데요. 그 고양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는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풀어져 있는 길고양이들은 절대로 사람을 먼저 공격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고양이에 대한 습성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길고양이가 없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나 길고양이 개체 수가 지금처럼 증가한다면 장점보단 단점이 많아질지 모른다. 증가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그 원인을 이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적으로 가장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양이들은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먹을 게 첫째 많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캣맘 분들이 먹이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온 동네를 다 주시는 거예요. 산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추정된 바로는 전국 100만 마리, 서울에만 25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집고양이의 유기에 있다고 한다. 지금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집고양이들이 사실상 많이 길고양이가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는 1년에 한 3번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이게 그 발정이 올 때마다 번식을 하게 되면 최소 서너 마리 이상 낳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길고양이, 그러니까 집고양이가 사실은 유기되는 문제가 그쪽에 많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유기되는 집고양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총 8만여 마리로 그중 유기묘는 26%가량을 차지하는 2만여 마리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고양이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작년에 구조된 동물 개체 수가 약 8만 1,000마리이고 그 중에 약 2만 1,000마리, 한 26% 수준이 고양이로 파악됐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서 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어떤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유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차제 이제 향후에 반려견 등록 제도가 제도권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고양이도 등록 대상 동물로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집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기 될 경우 길고양이가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파악하기란 더욱더 쉽지 않다고 한다. 지금 현재로서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 개체수를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파악되는 것은 동물병원 협회라든지 동물병원에 리스트 목록이 있거든요.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그걸 통계를 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등록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 보니까 몇 마리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몇 마리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포획해서 안락사를 하는 정책을 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 그 지역에는 그 순간은 고양이는 비어 있지만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더 많은 고양이들이 영역을 차지하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일정 개체수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저한 사후 관리로 그 질병들 그 동물들이 이렇게 일정한 개체수가 조절이 돼 나간다면 그게 사실 좀 인도적인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좀 요즘에 이거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사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이른바 TNR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에 따라 동물구조대가 길고양이를 포획하면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게 하고 포획한 지역에 다시 방사하게 되는 일련의 개체수 조절 사업이다. 고양이들이 좀 시끄럽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쓰레기통을 많이 드셔서 좀 위생상으로 안 좋다든가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구조 요청을. 근데 구조 요청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환경을 파악을 하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고양이가 구조해서 방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으면은 저희들이 해당 구청하고 상의를 합니다. 여기 덫을 설치를 해서 구조가 되면은 이제 동물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자리에다 다시 방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대전 대덕구청과 함께 TNR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승재 원장은 적은 비용으로 수술을 해주고 있다. 현재 중성화 수술 사업은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시술비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지역은 제가 거의 이제 봉사 차원으로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3, 4만 원 받고도 하다가 지금 한 5만 원 받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우리 시 전체에서는 또 이제 수의사분들이 수술비 한 10만 원, 포획비 3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예산 문제 구청들이 다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당 TNR 비용은 약 13만 원이다. 그러나 한 지역의 많은 개체수를 한꺼번에 수술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적은 예산으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 이렇게 그 산발적인 TNR, 민원 해결에 의한 산발적인 TNR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적인 TNR, 한 지역에서 70% 이상의 고양이를 수술하고 한꺼번에 방사를 하고 거기서 또 캣맘이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한다면 외부에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그 고양이는 더 이상 번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산도 정말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또 개체수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즉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TNR 사업이 진행될 때 그리고 캣맘들의 보호 활동이 함께할 때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길고양이가 아무리 싫고 미워도요. 길고양이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한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길고양이를 없앴다. 그러면 외부의 고양이들이 이 환경이 너무 좋네. 개체수도 없고 먹이 환경도 나 혼자 가서 먹이 환경도 훨씬 더 좋고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고양이가 유입하게 되죠. 오히려 길고양이가 존재하면서 사람들과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네, 우리 사회가 이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면서 이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런 현명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의 길고양이 수가 1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그 유기된 고양이도 한몫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길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고양이의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고양이의 개체수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인 TNR도 현재로서는 최고의 해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TNR 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은 민원에 따라 산발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캣맘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제가 집고양이까지 확대된다면 중성화 수술을 유도할 수 있고 유기로 인한 길고양이의 증가 또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처럼 이 집고양이도 등록제가 좀 실시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길고양이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해를 끼치다 보면은요 사람들도 오히려 이제 길고양이에게 좀 해를 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지저분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많은 길고양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주택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이 일대 길고양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동물단체들은 누군가 고의로 독약을 먹여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은 대전 신탄진에서도 벌어졌다. 일명 살묘남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6년째 길고양이 청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먹이에 쥐약을 타서 신탄진 일대 곳곳에 살포했다고 한다. 이들은 왜 길고양이를 죽이는 걸까? 저는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그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떤 전래동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고양이는 어떤 요물처럼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어떤 배은망덕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뭐 이런 동물로 굉장히 그 잘못 왜곡돼서 묘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고양이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꾸 고양이를 터부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학대를 하려고 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길고양이 살해는 명백한 범죄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또 동물이 위해를 가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어떤 방어 차원에서 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미미하게 처벌을 받거나 뭐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뭐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까지 6개월의 징역형이 단 2번이었고요. 일반적인 굉장히 잔인한 사건들은 다 200만 원, 300만 원, 정말 많아야 5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 반복적으로 동물학대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한 학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있어도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예를 들어서 뭐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돌고래 같은 경우도 제주도 앞바다에 보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인간과 항상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이 고양이가 건강한 상태가 돼야만이 우리 인간도 항상 건강을 같이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귀중한 동물들, 그중엔 길고양이도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포호 구조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사실 길고양이는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 원래는 보호 조치하는 동물로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구조를 해서 보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안 가져오면 그 고양이는 또 길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미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양해를 구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조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렇듯 길고양이는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에 내몰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동물보호 체계에선 동물에 따라 보호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보호는 더욱 쉽지 않다고 한다. 지금 동물이 길에서 구조되는 종물은 3가지가 있어요. 버려진 동물들은 사실상 유기유실 동물이라고 해서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은 야생동물 그 구조센터에서 보호를 해요.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그 지정병원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구조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야생동물인지 천연기념물인지 저희 동물보호센터로 올 동물인지 이게 구분화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캣맘들이 직접 먹이를 주며 길고양이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다고 한다. 밥 주는 저곳에 돌이 많이 쌓였다는 건 고양이가 밥 먹는 걸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도 밥 주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고양이에 있는 고양이를 다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또 그렇다 해서 뭐 밥 안 준다 해서 해결이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캣맘에 대한 지나친 폭언과 폭행 역시 범죄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캣맘 같이 길고양이나 뭐 강아지들한테 먹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뭐 자기는 이 사회 안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을 뭐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이고요.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행동은 범죄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먹이를 준다고 해서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무수히 증가하는 걸까? 1년이면은 얘네들이 90%가 많이 죽습니다.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비가 와야 물을 먹어야 되고 뭐 밥 주는 곳은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위에 밥 안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새끼를 낳았을 적에도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낳는 게 아니라 뭐 지하실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낳다 보니까 쟤네들 그 새끼들이 굉장히 병군에 열악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길고양이는 실질적으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약 3 내지 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보통 집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은 거의 뭐 10년 이상, 13년 이상 가까이 되는 반면에 길고양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 밖에서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이라든지 짠 음식 뭐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질병에 대한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체수에서 이 수명이 길지 않다 보니까 많이 또 자연 도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캣맘들은 자비를 들여 중성화 수술 또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 아이들 중성화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한 아이가 1년에 4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2-3마리, 많으면 2-3마리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 어미가 한 번 새끼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면 어미 몸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고양이들, 길고양이, 도둑고양이 이러면서 다들 막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학대당해서 죽는 아이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중성화는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개체수를 조절하며 길고양이를 보호할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캣맘들도 일단 그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주변 이웃분들과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스스로 엄격한 지침을 정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캣맘들의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개체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캣맘들과 함께 협조해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을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좀 바꿔지고 또 결과적으로 캣맘 보호하시는 캣맘들에 대한 어떤 폭언, 폭행, 협박 이런 문제들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 2013년부터 캣맘들과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먹이를 먹으러 온 길고양이에게 TNR 사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강동구에는 이제 관공서, 구청,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27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등 공공장소 33곳, 모두 한 60곳이 있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야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신 분들에 의해서 어떤 개체가 파악이 일정 부분 잠정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있고 관리 계획에 의해서 TNR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밥 주는 거하고 또 그저 TNR 사업은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밥을 먹으러 오는 애들은 캣맘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얘는 수술이 돼 있고 건강이 어떻고 그 체크가 되잖아요. 매일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얘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그 자리에서 이 포약을 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방사를 할 때 수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챙겨주죠. 이처럼 급식소를 통해 길고양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고양이, 길고양이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밥 주는 주의를 이제 깨끗이 하고 하니까 점점 이제 좀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가 밥 주는 데다가 보면 나름 생각해서 음식들을 막 갖다 놔요. 그래서 같이 주고 있고요.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의 길고양이 급식소. 지자체 개체수 조절 사업과 캣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하면서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 고양이 활동 반경에 따라서 고양이 급식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에 있는 관리 시스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고양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특히 고양이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을 보시게 되면은 고양이들도 살이 많이 통통하게 찌고 윤기가 나고 충분하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공격적이거나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친화될 수 있는 시간,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급식소를 통한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동물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현명한 길일 것이다. 그 해답은 교육에 있다. 가장 그 생명에 대한 그 순수함을 간직한 나이에 저희가 동물들을 어떻게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사실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더 어렸을 때 생물학적으로 가장 약자인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배려해 주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고양이도 하나의 가족입니다. 길고양이도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같이 사람과 같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고양이도 사람들이 책임이라는 걸 져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고양이를 내쫓거나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의 교육 차원에 사람과 같이 공존한다는 그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회를 열어갈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어린 시절엔 동물을 아끼고 사랑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아이의 눈으로 돌아가 길고양이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귀중한 생명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집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만한 돌을 고양이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놀라서 도망가는데 되게 기분이 일단 안 좋았었어요. 그냥 고양이를 보면 조금 안쓰럽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어떻게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초에 여건이 안 되면 어디로 보호소 같은 데 보내거나 길가에 버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의 말처럼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하거나 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가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캣맘들의 자비가 더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캣맘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늘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길고양이는 보호해야 할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급식소 확대 등 공존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펼쳐야 할 텐데요.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길고양이에 대한 피해도 줄이고 보호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피해는 크게 받아들이면서 보호는 나 몰라라 하는 현재의 상황.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닌 우리와 가까운 반려동물인 만큼 우리 모두가 따뜻한 눈길로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공존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길고양이가 반려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공존해법을 찾아간다면 길고양이도 보호하고 또 그 피해 또한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